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거나 수익을 보고 있다가도 지금 뭐 수익률이 많이 깎이셨을 텐데 사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계좌 총 3개 중에 지금 2개가 마이너스고 하나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도 삼성전자에 지금 약진을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환율 상승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상승 이슈,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또 파운드리에서의 부진, 지체되고 있는 미국 대규모 투자, 그리고 M&A, 그리고 최근에 가석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한동안 또 구치소에 있었던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오르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뭐 2년 이상 횡보할 것이다, 내지는 앞으로 한참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고점과 저점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질지 또는 뭐 예상치 못한 급등장이 갑자기 찾아올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 대책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반토막이 난다고 해서 손절하지도 않을 거고요. 갑자기 3배가 오른다고 해서 팔고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최대한 수량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제가 노후에 배당금 타먹으면서 좀 편하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둘 사이에 뭔가 껴보겠다는 그런 야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인텔은 뭐 이 두 기업 사이에 비벼볼 수 있는 레벨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렇게 세 기업의 3나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TSMC는 내년 여름쯤이면 3나노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노는 길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 폭의 단위로 나노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이 나노 단위가 작을수록 이 반도체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운 비유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고급 승용차도 많고 버스도 많고 큰 차들이 굉장히 많죠. 그 모든 큰 차들이 다 경차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면 교통의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겁니다. 뭐 주차하기도 편할 거고요. 구석구석 좁은 길도 잘 빠져나가겠죠. 뭐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선폭이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도 좋아지고요. 트랜지스터도 훨씬 더 많이 집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지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 선폭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세 업체들이 다 나노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빨리 초미세 공정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고 반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TSMC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이미 55%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TSMC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위한 장비 설치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내후년쯤에 양산 예정이었는데 이르면 올해 여름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소스가 대만 연합보에서 최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 대만은 좀 구라를 잘 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디지타임스라고 TSMC의 어용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뻥을 많이 치죠. 만약에 이해관계가 없는 뭐 미국 언론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거였다면 그나마 좀 신뢰가 가겠지만 대만 언론에서 지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만 언론이라고 해도 이렇게 예정보다 훨씬 빨리 3나노에 진입한다는 소식 자체가 삼성전자에게는 좀 찝찝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삼성전자는 자기 갈 길을 최대한 빨리 가야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계획을 보면 2022년에 3나노 1세대 공정을 양산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TSMC와 아마 양산 시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TSMC는 3나노를 핀팩 공정으로 하고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합니다. 핀팩 공정이 3면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면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은 4면에서 전류의 흐름을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만약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3나노 공정을 앞당겼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좀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TSMC가 조급해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텔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이 나노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이미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 양산을 한참 지금 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막 10나노를 양산하고 있죠. 물론 인텔은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트랜지스터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인텔의 10나노는 TSMC나 삼성전자의 7나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인텔은 한 7나노 수준에 거의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아직까지는 밀리고 있죠. 아니, 외계인도 납치했다는 인텔이 왜 이렇게 빌빌대고 미세 공정에 진입하지 못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X86 기반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X86 기반은 우리가 게임용으로 주로 쓰는 일반 데스크탑 PC에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컴퓨터는 항상 220V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전력 공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저전력보다는 고성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뭐 고성능 게임을 하는 분들이 전기요금 몇백원 몇천원 더 나올까봐 무서워서 게임을 안 하진 않습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니까 설계와 생산을 혼자서 다 해결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 비중이 높은 X86 기반으로 설계와 생산이 최적화됐을 것이고, 저전력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도 빨리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반면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RM을 기반으로 모바일 AP를 많이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TSMC는 애플의 5나노 AP를 지금 한참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5나노와 7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AP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데, 스마트폰은 우리 PC처럼 상시로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의 특성상 배터리가 오래가야 사용 편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전력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 수밖에 없고, 모바일 AP를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나노미터 작아질수록 성능과 배터리 효율은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라갑니다. 뭐 그렇다고 무한정 선폭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이거 1나노미터 줄이는 게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옛날에 180나노, 130나노 뭐 이 정도 시절이야 몇십 나노도 쉽게 줄였지만, 이미 5나노에 들어와 있는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 1나노 줄이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줄이게 되면
전류 누설 현상도 생기고 불량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통 불량률을 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율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70개가 양품이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 대비 양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 뭐 5, 60%대만 나와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반도체라는 것은 웨이퍼에다가 똑같은 모양의 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잘라서 제품화시키는 것이니까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원가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5나노 양산을 하고 있어도 뭐 A기업이 수율 60%고 B기업이 수율 55%라면 A기업에 비해서 B기업은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뭐 손실이라기보다도 이익이 감소하는 거겠죠. 반도체는 일단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뭐 24시간 365일 내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수율 1%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5나노에 우리가 진입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파운드리에서 포텐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TSMC보다 뭐 3나노에 먼저 진입했다, 뭐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공정에서 앞서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록 점유율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난다고는 하지만 일단 초미세 공정에서 TSMC를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길게 봤을 때는 1위까지도 넘볼 수 있거든요. 물론 1위를 한다고 해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봅니다. 자,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TSMC를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당연히 저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사실 기술력으로 앞서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점유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안 된 만큼 나중에 한번 터져주면 크게 터져줄 수가 있거든요. 결코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잠재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운드리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이제 해 나가시면 분명히 재미라든가 기대감이 훨씬 더 배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